그럼 계속 지금 또 문제가 전부터 불거지는 것들이 인도네시아 문제 인도네시아 때문에 문제. 말이 너무 많아요. 이 댓글 같은 거 읽어보면 인도네시아 배제하고 가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행사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축하 동영상이 상영이 됐어요. Sejak tahun 2010, Indonesia dan Korea pada hubungan kerjasama pertahanan antara Indonesia dan Korea. 그리고 이 KF-21의 도입을 반대했다던 그런 소문이 돈 그 문제의 국방장관은 직접 참석을 했어요. 예. 왔어요? 예, 왔어요. 제가 찍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KF-21이 이제 런칭이 됐습니다. 출고가 딱 돼서 기수가 왼쪽으로 이제 좌측으로 딱 돌 때 기수 왼쪽에 우리나라 태극기하고 인도네시아 국기가 아주 선명하게 박혀 있어요. 진짜 그러네요. 예, 예. 이야. 그러니까 이게 출고식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영상을 찍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왔을 정도면 네. 이미 어느 정도 물밑적인 접촉은 있었을 거다라고 좀 봐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안 와요. 이렇게 이런 것도 안 하고 그건 외교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건 벌써 게임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는 절대 철수를 안 해요. 아마 상반기 안으로 미납금을 낼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인도네시아도 뭐 포기하면서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얘네 입장에서 2,200억 원이라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요. 물론 뭐 이걸로 뭐 자기네들 뭐 연구자들 월급 줬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등등등 얘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별로 손해가 아니니까 포기하게 돼. 이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그 대규모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2,200억을 일단 지출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든 지출했거든요. 2,200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업을 엎어버린다. 이거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단한 정치적인 악재입니다. 이거는 업적이 아니라 악재가 돼요. 대단한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사실 때 맨 처음 뭐부터 봐요? 인터넷 검색하고 카탈로그부터 보죠. 야, 이거 뭐 이래? 하다가 야, 안 되겠어. 이거 봐서는 안 되겠어. 우리가 대리점 가서 보자. 그래서 딱 매장 가서 차를 보는 순간 뿅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거나 안 가거나. 그렇죠. 실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저는 몰라요. 내가 한국 사람에서 그런지 몰라요. 난 뿅 갔어요. 난 뿅 갔거든요. 솔직하게. 기자님이 그렇게 뿅 갈 정도면 진짜 디자인이 끝내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잘 뽑혔어요. 정말 잘 뽑혔어요. 마찬가지예요. 국방장관도 왔는데 보면 그리고 또 이벤트 뿅 가게 해놨어. 사실 막 이렇게 해놨어. 내가 뿅 가면 네. 또 딴 사람도 뿅 갈 수밖에 없는 거 실물 아닙니까? 보는 거하고 그냥 카탈로그 스펙 그냥 동영상 보는 거하고 천지차이예요. 훨씬 잘 나왔구나. 그러니까 잘 뽑혔기 때문에 예. 인도네시아 문제도 계속해서 인도네시아가 좀 협상을 거는 건 있어요. 분담금을 계속 좀 낮춰달라고 계속해서 협상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에 뭐 서로 체면이 상하지 않은 선에서 적절하게 타협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반기 안에 뭐 미납금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얘기도 들었고. 자, 그러면 네. KF-21에 대한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출고식 갔다 온 총평을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도대체 왜 KF-21을 만들어야 하느냐? KF-21 도대체 우리가 왜 만들어야 하냐? 아까 제가 뭐 엔진 얘기하면서 규모의 경제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규모의 경제 얘기를 해보면 KF-21을 만드는 게 우리가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KF-21을 만들어야만 하느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불합리한 FMS 규정에 더 이상 묶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한테 들여온 그 무기 중에 FMS 방식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전투기 중에
KF-16이 있고 F-15K가 있죠. KF-16은 K가 앞에 붙었는데 F-15K는 K가 뒤에 붙어 있죠. 이게 어떤 차이인 줄 아십니까? 이거 자체 생산과 뭐 수입해서 한국에 맞아요. 쓴다 뭐 그러니까 이런 겁니까? 생산은 어디에서 했느냐가 문제예요. 어. KF-16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16을 라이센스 생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MS 규정을 좀 비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KF-16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약 100여 회가 넘는 업그레이드가 있었어요. 근데 F-15K는 우리가 그 부품의 약 한 40%, 그 다음에 제조의 한 25%에 참여를 하긴 했지만 생산은 어디서 하냐면은 핵심적인 생산은 미국에서 해요.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조립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15K는 달라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FMS라는 게 무슨 방식이냐. 이 FMS라는 게 Foreign Military Sales라고 해서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서 우방의 무기를 수출하는 판매 형태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뭐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를 대신해서 미군 군수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검사 같은 거 하고 제품의 품질을 일정 기간 보존해 주니까 뭐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신 FMS 방식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FMS 방식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주잖아요. 그 대신에 주요 제품의 경우에 주요 부품 같은 경우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기술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 점검을 위한 분해도 안 돼요. 이게 분해도 안 된다. 분해 예전에 저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F-15K에 달려있는 스나이퍼 포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타겟팅 포드인데 스나이퍼 포드라고 해서 이거 한번 우리가 뜯어봤다가 큰일 날 뻔했었어요. 우리가 한번 이거 뜯어봤다가 이게 외교 문제로까지 번진 적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얘네가 뭐 보증을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해준다고 해도 보상 기간이 하자 보상 기간이 1년에 불과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 도입한 무기의 60%가 이런 FMS 방식으로 도입을 했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쩔 수 불합리하네요. 없었죠. 어쩔 수 없었죠. 그럼에도 어쩔 수 없었는데, 근데 우리가 FA-50을 운영해 보면서 군수 지원의 용이함을 깨닫고 아주 대호각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산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FMS 방식으로 들어오면 이게 부품이 뭐 고장 나거나 하잖아요. 이 부품 수급이 원활치 않을 때가 많대요. 그러니까 부품을 수리하는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씩까지 걸릴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동류 전환을 할 수밖에 없죠. 비행기 하나 멀쩡한 거에서 부품 뜯어내서 다른 비행기에 집어넣는 거. 이걸 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지금 F-35 들여왔잖아요, 우리가. 네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종사가 비행할 때 외에는 손도 못 대게 하더라, F-35. 네. 만약에 F-35, 우리가 운영하는 F-35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일본으로 가져가서 고쳐야 돼요. 왜 일본이? 일본의 F-35 정비창이 일본에 있거든요. 동부가 정비창.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KF-21을 손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국산화에 경도돼서는 안 된다. 100%. 요즘 글로벌 시대에 100% 국산화는 없어요. 없지요. 예. 예. 거기에 경도돼서는 안 된다. 제가 애플사의 핸드폰도 네, 애플도 삼성 뭐 패널 쓰고 다 하잖아. 삼성 부품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도 나오면 애플이에요. 그렇죠. 애플이에요. 어느 나라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국산화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더 뛰어난 기술의 그렇죠. 집합체를 만들어야지. 그렇죠. 네.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머리를 쓰느냐에 달렸어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KF-21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건 좋아요. 여러분들 좋은데 사실 지나친 국뽕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게 네, 아닐까 이게 하는 위험해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이 KF-21이 주변국들을 벌벌 떨게 할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주변국 중에 주력 전투기 개발 안 한 나라는 이제 북한뿐이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주력 전투기 개발한 나라들이에요. 카피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더욱이 중국은 5세대 전투기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점진적으로 아무래도 계속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이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5세대 이상을 바라보는 애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5세대 이상을 바라보는 F3 전투기의 설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027년에 롤아웃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국산 공대공 미사일 얘기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제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일본은 1961년부터 자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낸 애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에이사 레이더 시커 있죠. 에이사 시커. 일본 애들은 에이사 시커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공대공 미사일 안에 레이더가 있잖아요. 이 레이더를 에이사 시커 레이더로 바꾸는 걸 지금 일본 애들이 하고 있어요. 에이사 레이더를 가장 먼저 전투기에 탑재한 애들도 일본 애들이에요. 얘네가 지금 뭘 개발하고 있냐면 JNAAM이라고 해서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미사일 내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이사 레이더가 들어가네요. 사실 요즘에 저희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만 네. 소위 국뽕에 좀 심취하신 분들을 보면 네. 굉장히 일본을 얕잡아 보는 경향이 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제가 안 그래도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우리 또 긴급 진단 경항모 얘기 하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서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일본은요. 제가 지금 일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현실을 보는 거예요. 저도 일본 싫어. 저도 싫어요. 아, 나도 싫어. 나도 싫어요. 나도 싫은데 현실을 냉정해 보자는 얘기야. 얘네가 지금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4.5세대 전투기 있죠. 뭐 F-15J, 뭐 개 이런 거에다 지금 뭐 어떤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냐면 안티 스텔스 시스템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사 레이더의 능력을 강화해서 스텔스기를 잡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왜? 일본 입장에서도 보면은 뭐예요? 중국도 지금 5세대 전투기가 있고 한국도 F-35가 있으니까 얘네는 자국의 4.5세대 전투기에다가 안티 스텔스 시스템을 탑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착착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요. 적어도 얘네들하고 이퀄이 될 때까지는 조용히 묵묵히 따라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지금 KF-21 나왔습니다. 아주 잘 빠졌어요. 근데 출고가 됐다고 끝 아니죠, 여러분들.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KF-21이 실전 배치되기 전까지는 무수한 난관이 있고 무수한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 부족하지 않은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국민도 여기에 응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이 KF-21 네. 완벽해질 때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네. 아, 우리의 희망이 네. 완성됐기를 바랍니다. 현실로 나와야죠. 전 성공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음에는 뭡니까? 다음에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심지 총격 사건 비전에서 도심지 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 한번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이거 거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뭔가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영화로도 나왔대요. 아, 그래요? 예. 아,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여기까지 아주 이번에 네. 다녀오셔서 네. 좋은 알찬 정보를 네. 또 이렇게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모자랑 또 티셔츠가 네. 뭐 새롭습니다. 모자는 KFX 그때 출고식에서 받은 모자였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건 거기 모자인가요? 네. 아, 요거 이거- 배지하고 주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여기 티셔츠. 티셔츠는 요번에 우리 셔틀 TV에서 새로 나왔던 B.O.B. 밴더 브라더스. 아. 요것도 근데 요게 마크가 공군 마크라고 하더라고요. 미 공군 마크. 그렇죠, 좀 공수부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야, 에어본. 예, 에어본. 아, 그 유명한 에어본. 예. 아, 티셔츠 멋있습니다. 예. 우리 거 B.O.B는 요겁니다. 제가 요거 한번 써볼게요. 야, 멋있다. 사실 이게 더 이뻐. 모양이. 이건 앞에 각이 사각형으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KFX는 좀 동그래 그냥. 저거는 좀 야구 모자 동동 예, 야구 모자 같아요. 아, 근데 요거는 조금 좀 밀리터리 좀 느낌이 나네요. 아, 멋있습니다. 네,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 네, 아메리칸 스타일. 야, 멋있다. 옆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옆모습 이렇게. 야, 와, 이게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이네. 예. 이번에 잘 뽑혔어요? 아, 잘 뽑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자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듭니다. 최고네, 최고야. 티셔츠도 좋고. 네. 아, 좋습니다. 네.